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키핑장입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중간에 오다가 짝꿍하고 밥을 먹고 왔어요. 밥을 먹고 배가 빵빵 부르니까 왠지 키핑장에 딱 도착해서 몸도 무겁고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이웃님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해가면서 시간 때우고 놀았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분갈이 한 잠도 아니에요. 어저께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뽑아서 일주일 정도 뽑아서 뿌리를 조금 말렸다가 심어주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분갈이 하잠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환엽 롱기심한데 옆에 경민님 이웃님께서 2개를 심기가 조금 아쉽다 해가지고 그냥 외도로 하나씩 심자고 하나를 이렇게 또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또 맞짱이 할 게 없고요. 그동안 제가 한 달 동안 그래도 아프고 시원찮은 아이들, 못난 이들, 그동안 제가 관리를 못 해줬던 아이들 웬만큼은 이제 분갈이를 다 했어요. 아직은 천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천물을 먹고 살짝살짝 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성격 좋은 이런 아이들도 당인 금은요, 이제 빨간색 라인이 들어오죠.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거잖아요. 초록하게 그렇게 왔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치는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이러고 저러고 핑계를 대고 오늘은 분갈이를 하잠도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조금 까칠한 다육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저도 물론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려워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이어서 별로 뭐 좋지 않은 소식을 한 가지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르누어딘 금이잖아요. 제가 이웃님께 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럭저럭 유지만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버클리 금에 이어서 이 아이가 조금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잘 버틴다 했더니 여기 보세요. 지금 이쪽에 잎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는 다육이가 아픈 증상이 이렇게 보이면 빨리 뽑는 게 낫겠다, 그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 아이를 뽑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겁이 나는 거 있죠. 어쨌든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를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름을 뽑은 상태로 말려서 나머지라도 좀 살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호님도 얼른 뽑지 뭐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키우기 힘들고 까칠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가을이면 또 다시 다육이들을 많이 업어 오시려고 하는 초보맘님들도 계실 거고, 그럴 때 쇼핑을 하실 때도 또 목록에 적어 놓았던 이름을 또 하나씩 지워가면서 해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키우기 어려운 다육이, 원래는 구독자님께서 진상 다육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진상 다육이나 까칠한 다육이나 일단은 주제를 내가 키우기 어려워하는 다육이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키핑 생활을 하면서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어려워하고 실패도 하고 까칠하다고 또 공부도 했고 했던 아이들을 몇몇 뽑아봤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 룬데리랍니다. 룬데리 보고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키핑장에서 겨우겨우 연명해서 조금 키운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한 3번째 키우고 있는데 지금도 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환경 믿고 그럭저럭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다른 분들은 아주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워하는 다육이 요 베이비 핑거랍니다. 요 베이비 핑거도 2번을 실패하고 지금 집에서 하나 키우고 있고, 요 아이가 2호로 들어온 아이도 요 모양을 만들었어요. 댓글에 그 아이 그냥저냥 살아만 있으면 수영이 멋지게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뽑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베이비 핑거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옵니다. 요거는요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한 연꽃을 제가 어렵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초보 때부터 이렇게 키웠고, 사실 제가 어렵고 까칠하다 하는 다육이들도 보통은 요 베이비 핑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요 룬데이리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요거를 한 두 번째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황홀한 연꽃이 저에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가지도 않아요. 요게 초보 때 키웠던 아이하고 두 번째 들어온 아이하고 합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요번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이 황홀한 연꽃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키우기가 힘들고, 키핑장에서는 정말 예쁘게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키핑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호님들은요 황홀한 연꽃같이 쉬운 아이가 없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지금 하나 아주 예쁘게 그나마 키우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보낸 적은 없어요. 이거는 문가드니스랍니다. 이 문가드니스가 가을에 물이 들으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핑크색의 이 라인을 또렷하게 치고 있는 모습도 정말 예쁘고, 그런데 저는 문가드니스가 아주 까칠하고 키우기 어려워요. 베란다에서도 지금 예쁘지 않게 크고 있어요. 한 번도 완전히 보낸 적은 없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예쁘게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가드니스도 예쁘게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 뭐 그런 아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 거니까, 또 의외로 이 문가드니스를 아주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아이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제가 올 여름 되기 전에 왕창 보낸 게 요 집시하고 연봉이랍니다. 연봉이 하나는 지금 거리대에서 완전 노숙으로 키우니까 그럭저럭 잘 크고 있어요. 그 아이는 건강하답니다. 근데 집시도 하나 있죠. 근데 키핑장에서 키우는 집시는 몽땅 보냈어요. 연봉도 보내고 집시도 지금 요렇게 합식을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전혀 예쁘지 않고 분갈이 하고서 지금 거의 얼추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복세를 그닥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집시하고 연봉하고가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그 열성인자를 갖고 태어난 다육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집시와 연봉을 아주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20년지기 고수님께서 이 연봉을 아주 거목의 나무처럼 키우는 거를 보았거든요. 그 키우는 방법을 배운다 하고서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못 배웠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집시와 연봉도 까칠하고 키우기 어렵고 그런 아이랍니다. 건강하게만 키운다면 정말 예쁘고 환상적으로 진짜 이쁜 아이예요. 그 빛깔의 매력에 벗어나질 못해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요 아이만큼은 가을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의외의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핑크 프리티예요. 핑크 프리티가 의외로 저는 아주 국민다육이고 키우기 쉽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집에서도 키우고 여기서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키우지가 않아요. 보내거나 내려앉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리 분갈이를 해주고 햇빛 좋은 자리에 바람 좋은 자리에 놔둬도요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요렇게 그냥 뭐 유지한다, 연명한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수영도 예쁘지 않고 빛깔도 예쁘지 않고 로제트가 빵빵 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저한테는 안 맞는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핑크 프리티 아주 쉽고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까다롭고 다른 프리티 종류가 많잖아요. 다른 프리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미흡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핑크 프리티만큼은 제가 예쁘게 못 키워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까칠하고 키우기 어렵고 그런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러블리 로즈는 지금 거리대에서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는 게 키핑장에 와서 한번 왕창 실패를 하고 보니까 원인도 모른 채 보내는 게 아주 저한테는 까다로운 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살짝
그런데 반반이랍니다. 아주 쉽고 건강하고 수월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제게 스킬이 부족해서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성격 파악을 잘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못 키우는 거지 까다로운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키우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은 지금 아파서 요 르르오닌 금도 지금 뽑아야 되고, 제가 버클리 금도 집이나 키핑장에서나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금달기가 키우기 힘들다라고 포스팅 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금다육이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지만 아주 순하고 순둥순둥하게 잘 크는 금다육이도 있고요. 조금 까칠하고 키우기 어려운 금다육이도 있습니다. 금다육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요거 1,000원, 2,000원에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1호 로게느시 금이랍니다. 이거는요 진짜 가격도 착하면서 순하면서 정말 예뻐요. 정말 가을 되면 이 빛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방울복랑 못지않게 예쁜데 이 아이가 왜 인기가 없는지 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복랑금이라 하더라도 이 원정 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순하고 착하거든요. 까다롭지도 않고 예쁘고 가격 착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방울복랑금은 조금 까칠한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여름에 입장 떨구고 까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입장을 2번 정도 떨켜보고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다육이가 일반 다육이보다 조금 키우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께는 금다육이는 조금 1년 정도 4계절 정도 다육이를 키워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까다로운 건 아니라는 거, 아주 순하고 착한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반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까다로운 금다육이도 있고 순하고 착한 금다육이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것도 초보 때 키웠던 1,000원짜리 아주 착한 금다육이랍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요거 머니메이커 금이에요. 이 아이도 가을 돼서 물이 들으면 아주 5가지 색깔을 내는 멋진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는 진짜 순하고 착해요. 그런데 까다로운 금다육이 중에서도 제가 진짜 못 키우는 금다육이가 이거죠. 누누이 몇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소인재 금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3번째로 들어온 아이인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지금 현재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아이가 2번째고 이 아이가 3번째랍니다. 근데 자신 없어요. 지금 예쁜 맛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여름만 잘 지낸다면 어쨌든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지내면서 이 아이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똑같은 키우기 어려운 다육이 종류 중에서도 2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자꾸 죽이고 보내면서도 또 데려오게 되는 그런 다육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서 요 라울금도 그렇고 요 누다금도 그렇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덜 까다로워요. 누다금은 아주 덜 까다롭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빛깔도 예쁘고 키울 맛이 납니다. 자, 또 하나 공통적으로 요거는요 제가 키우면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요거 뭐냐면은요 맵이나 금이에요. 맵이나 금인데 집에서 제가 아주 예쁜 모습으로 키우다가 요번 분갈이 때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몸으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맵이나 금은 다육 생활을 하시는 선배들, 키핑 생활을 하시는 선배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맵이나 금은 상당히 까다롭다. 나는 안 키운다. 2번 다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베란다에서도 지금 아직 분리된 상태로이지만 예쁘게 아직까지 크고 있고 완전히 보낸 적은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맵이나 금이 묵은둥이가 없대요. 오랫동안 거의 뭐 2년, 3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 아이를 지금 2년차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분갈이 한과 동시에 전부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이상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가만히 보면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둥순둥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보통 이 맵이나 금을 최소한 3년 이상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싶고요. 이 맵이나 금이 목대를 올리면서 키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거나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까칠한 다육이 종류로 이 아이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털복숭이 아이들 있죠. 저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키우는 털복숭이 중에 현재 키핑장에서 있는 아이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조금이죠. 요것도 초보 때부터 키웠던 월토이하고 요거 테디베어예요. 한 번도 완전히 보낸 적은 없어요. 요게 초보 때 1,000원, 2,000원에 데리고 왔던 아주 쪼끄미 아이들이랍니다. 크게 성장을 하거나 건강세를 보이거나 뭐 번식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유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이 저절로 저렇게 떨어지면 밑에서 이렇게 잎꽂이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또 있어요. 자, 요게 금왕성이랍니다. 부용하고 아주 닮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닮은 아이죠. 구별하기 방법은 이 부용은요, 입장과 색깔도 거의 비슷한데 물듬이 조금 달라요. 금왕성의 입장이 조금 크고 조금 진하게 물이 든다는 거. 근데 또렷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금왕성은 목대에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있습니다. 털이 보이니까 털이 보송보송하게 있는데 부용은 목대에 털이 없어요. 그걸로 구분을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부용은 그냥저냥 키워요. 지금 새 아이, 멋진 아이가 있는데 금왕성은 요게 처음 데려와서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보내고 잎꽂이로 다시 키워서 요만큼 컸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또 더 들이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금왕성이나 털복숭이 아이들이 조금 까칠하다는 종류 뭐 이 정도인데 완전히 보낸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은 키워볼 만한 매력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부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까칠한 다육이 중에 부용도 포함이 되죠. 공부도 저도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좀 키우기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키우는 부용인데요. 조금 과감하게 덩치를 조금 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아주 착한 가격 10,000원에 들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는 키핑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키핑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지금 부용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리대에서 키우니까 그럭저럭 괜찮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단지 베란다 안쪽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여기 철화가 있어요. 요 부용 철화를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크핑장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집에서 키우다가 데리고 왔는데요. 집에서도 그럭저럭 키웠어요. 부용은 그나마 금왕성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서도 햇빛만 많다면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까칠한 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도 이 예쁜 모습과 꽃이 예쁜 아이잖아요. 이 털복숭이 모습도 아주 예쁘고 특이하고 다육이는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이게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터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씩은 꼭 키워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용은 반드시 키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초보 때 키웠던 게 요거예요. 옹동자랍니다. 옹동자 금이 상당히 까칠하고 힘들어요. 근데서 옹동자 금은 제가 실패를 하고 그 뒤로 들여올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없습니다. 근데 요거 옹동자만큼은 제가 초보 때부터 키우는 베란다에서 지금 현재도 요거 조그맣게 하나 키우고 있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한 번도 보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크게 성장을 하거나 뭐 묵어서 목도리를 올리거나 이런 맛은 없는데 그럭저럭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옹동자 금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다라는 거. 이렇게 곰발바닥이 아주 예쁘잖아요. 여기서 새순이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 더운 여름을 못 견디는 금다육이 막 무너져 내리는 아이들한테 비하면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답니다. 새 입장을 만들어내면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기특하고 신통하답니다. 자, 이렇게 까칠한 다육이로 털복숭이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 조금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아침을 비롯해서 저녁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못난 이들만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들여온 썬버스트고요. 또 요거는 홍메아랍니다. 그래도 조금 서운하니까 제가 키우는
조금 예쁘다 싶은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짱이만 오늘 일하기 싫은 하루였어요. 띵가띵가 놀면서 다저녁 때 되어서 이렇게 조금 키우기 까칠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춘맹도 아주 예쁘죠. 이것도 뭐 쉬운 아이는 아니에요. 물을 조금 과하게 주면 입장을 떨구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실패하더라도 꼭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자, 춘맹이에요. 오늘 짱이맘 이렇게 키핑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